헬로우 소견. 어, 앞에서 2차 방정식 실근의 조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고 예제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까지는 했었어. 근데 그 하나가 그 중에서 가장 좀 까다로운 조건이 많은 걸로 예제를 하나 했었고 이제 나머지 예제를 해볼게요. 이 문제가 써져 있는 건 선생님이 좀 영상을 녹화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여기까지 설명하다가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삭제해버리고 지금부터 들으면 되는 건데 일단 문제 내용 좀 소개를 해줄게요. 앞에 나와 있는 이런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군이 모두 음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해요. 여기가 어떠한 숫자 사이에 있어 어떤 범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군이 뭐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뭐 부호가 다르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바뀌나 봐. 그런데 꼭 서로 다르게 두 군을 갖고 그리고 둘 다 모두 음수가 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의 틀 안에서 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이 두 개는 있어야지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실근은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긴 지나갈 거 아니야. 두 개는 가져야지. 근은 있어야 되니까 2차 방정식에서. 그리고 양수랑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두 수의 곱과 두 수의 합에 대한 부호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두 수 대신 두 근이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두 근이 곱하기 두 근의 곱과 두 근의 합에 대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하면 되는 거였고 이거는 또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볼게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달라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까지는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판별식이 0이라면 중근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달라야 되니까 꼭 두 개를 가져야 되는 거야. 자, 요렇게 중근일 때는 요렇게. 그러니까 판별식은 0이 아니라 0보다는 큰 것이 꼭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우기를 0보다 같다도 배웠었지만 여기선 특별하게 서로 다른이란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0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하니까 일단 서로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면은 부호가 같아서 양수 또는 음수인 것이고 그리고 두 개를 더했을 때 0보다 작아야지 그래야지 음수 둘 중에 음수이다가 되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됐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식으로 바꿔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짚고 가야 할 부분이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요. 이 앞에 있는 x제곱 앞에 개수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0보다 이게 0은 안 되면 안 돼요. 그럼 2차 방정식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런데 m을 보면은 여기 실수 m이라고 하거든. 그 말을 여기다 써놓진 않았는데 m에 대해서 실수라는 설명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m 값이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거기다 1까지 더하기 하니까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이거를 신경을 써줘야 되지만 이 경우에서만 m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m제곱 플러스 1의 부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세 개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고 요 세 개를 하나씩 좀 바꿔서 써볼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판별식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있는 거 제곱 여기다 오고요. A랑 C 뒤에 두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로 가지고 오시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선생님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걸 미리 쓴 거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사람들이 다 조금씩 실수를 하니까 항상 유의하면서 식을 정해 주십니다. 송현이가 혼자 할 때도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요. 그러면 a랑 b 요거 전체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 그대로 옮겨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얘네들을 정리해서 열로 옮길 거야. 저거 왜 이렇게 작게 써놨냐? 그런데 봤더니 보아하니 여기 m제곱 플러스 1 있죠?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자체를 부호를 정하는 건 아니 부호가 정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 m제곱 플러스 1이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아니 0보다 크죠. 항상 양수죠. 그러면 4도 0보다 크니까 이건 양수분의 여기도 양수분의 양수가 되니까 이건 항상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항상 0보다 큰 거야. m 값에 관계없이. 여기 m에 어떤 숫자가 들어오더라도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항상 0보다 크다. 즉 부호가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한번 알아봐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다른 거에 m 값의 부호는 어떻게 우리가 m 값의 범위를 따로 정리해서 정해줘야 찾기는 해야 되지. 일단은 여기에서는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두 개의 범위에 겹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옮겼던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은 방금 했던 대로 항상 만족하니까 이거 항상이란 말로 대신은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여기 있는 2차식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 m제곱 완전 제곱식이죠. 여기다 정리하신 거고 얘도 이거 마이너스가 또 실수할까 봐 나도 괜히 조심스럽게 요렇게 하나씩 분배만 하고 마이너스는 앞에다 두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요거 약간 이렇게 메모하는 과정을 걸쳐서 그 다음 계산한 거 여기다 옮겨서 쓴 거야. 그래서 4랑 4는 플러스 4는 서로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고 나머지 부분 정리해서 여기다가 써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끝났고 항상으로 끝났고 세 번째는 얘기하고 있었네. 그래서 세 번째도 좀 같이 봐주셔야 될 부분이 이게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 뭐냐면은 여기 잘 있네. 6없이 다시 잠깐만. 이게 m제곱 색깔이 이게 아니죠? m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각각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도 부등호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런 부등식에 대한 설명이 중학교 때 있었어. 그러니까 양변에 양수를 곱하기를 하면은 부등식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만약에 음수를 곱하게 된다면은 부등식의 방향이 바뀐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바꿔보자고. 그러면은 이 m-2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실 거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양수죠. 그러면 양수를 또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2분의 1을 곱하면 또 2분의 1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m-2가 또 0보다 작아지죠. 왜요? 2가 0보다 크니까요. 이걸 없애도록 2를 나누거나 2분의 1을 곱하면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러면 여기까지 어차피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m-2로 아니야 하는 김에 다 2만 넘기면 되죠. m은 2보다 작은 게 됩니다. m은 2보다 작다. 1번만 조금 바꿔주면 되는데 이거 옆에다가 살짝 메모로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3m 제곱 플러스 4m이 0보다 작다가 되죠.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요거 3m 아니죠. 3m으로 앞으로 묶어내면은 3m 플러스 4 그러면 이게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야 끝값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아래로 볼록에서 0보다 작은데 밑에 있는데요. 그러면 사이값이죠 로 생각해서 얘가 사이값 마이너스 3분의 4와 0 사이에 있다고 알아보시는 거야. 그러면은 정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m 0 m이
2보다 작다가 되는 것이고, 요거 둘 다 겹치는 범위를 우리가 마지막에 내야 되는데 그림으로 그려야지. 자,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만 적으면 된다. 일단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4와 0과 2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2보다 작다. 그러면 같이 겹치는 부분은 어디? 여기를 최종 범위로 해주시면 된다. 이거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와 0 사이에 문자 m이 있다면, 이게 있다면 2차 방정식은 근이 모두 음수인 거야. 두 개의 근이. 이렇게 되시는 거고. 너무 하나 오래했나? 좀 빨리 해볼게. 계산까지 말고 짚어주면서 넘어가 볼게. 중요하게 할 얘기는 또 중요하게 할 얘기대로 따로 있고, 이거를 뭐 승현이가 똑같은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요번에는요, 이건 2차 방정식이고,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는 0이고 알파는 양수고 베타는 음수가 되도록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대. 그럼 이거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자, 이거 이유가 내용은 간단한데 이유가 중요하다고 한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0을 두고요, 알파랑 베타가 이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2차 방정식이라면, 그러면 부등식 조건 알파랑 베타가 0보다 작다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어. 지금은 이유를 또 다시 얘기하는 거야. 알파랑 베타의 값은 a분의 c인 건데 그게 0보다 작으면은, 그렇다면은 a 곱하기 c가 0보다 작고, 그러면 마이너스 4ac는 또 0보다 커지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도 0보다 커지니까 저절로 서로 다른 두 근도 같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알파 베타가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0을 가운데 두고 양수음수로 갖는다고 했어.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단 한 가지만 신경을 써주면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알파와 베타, 즉 a분의 c 값이 0보다 작다만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된다. 그럼 여기에서 a분의 c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는 것만 한번 보여줄게. 아니 뭐 이미 소연이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잖아. a가 여기고 a도 1이니까 그냥 이것만 가지고 오면 되겠네. 그래서 다음에 c이 0보다 작은 것이고,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a의 범위가, 즉 얘를 양수랑 음수로 갖게 한다.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현이의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좀 재밌는 것도 쌤이 꼭 짚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 이런 걸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조건이 뭐냐면요, 2차 방정식이고요. 두 알파 베타가 어떠냐면, 이 두 근이 알파랑 베타로 있는데 얘네의 부호가 다르대. 부호가 다르다? 어떻게 표현해? 부호가 다르고요. 그리고 두 개의 절대값이 똑같대요. 이런 모양이 있다고. 내 얼핏 성현이가 들은 적은 있을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그게 뭔지 지금 좀 얘기를 해볼게. 이런 거 있었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근이 1이랑 마이너스 1인 거, 근이 2랑 마이너스 2인 거,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럴 때 우리가 저 방정식을 좀 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자 볼게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표현을 해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x제곱 마이너스 뭐 다른 베타제곱 이거는 서로 다른 근으로 여기는 알파 베타랑 아이고 이 알파 베타랑 좀 다른 얘기야. 다르면 다르게 써야지. 잠깐만 다시 알파가 아니라 뭐 t제곱 k제곱은 0 그러면 이럴 때 얘는 알파 근이 t랑 마이너스 t 얘는 뭐 t 얘는 근이 k랑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의 형태가 어떻게 돼? x항이 없어지죠.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붙으면 뭐가 돼요? 제곱수가 되어요. 그런 성질도 있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얘가 제곱수가 되는 것까지는 고려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거를 제곱수가 되게 하는 거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 근데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 뒤에가 제곱수가 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송현, 여기 이거는 적어주세요. 내가 이거 멘트도 달아줘야겠어. 왜냐면 원래는 이건 이렇게 써 있었어. 요 내용은 저기 어디 있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 잠깐만.